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조직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강제노역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23년을 기점으로 피해 신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시작 어떻게 피해자가 되는가? 1단계 접근과 유혹. 범죄 조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금융 상담을 가장한 접근,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표적으로 대출 상담을 빙자해 접근. 고수익 일자리 제한 월 1,000만 원 이상의 파격적인 급여와 최고급 숙소 제공 약속. 지인을 통한 소개 대학 선배,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한 유인. 2단계 심리적 조작. 범죄자들은 교묘한 법률 지식을 동원해 피해자를 안심시킵니다. 모르고 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통장만 빌려주면 된다. 다들 하고 있는 일이다. 3단계 납치와 감금. 현지 도착 후 상황은 급변합니다. 공항에서 픽업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폭행. 휴대폰, 여권, 신분증 등 모든 개인 소지품 압수. 철조망과 무장 경비원이 지키는 수용시설로 이송. 범죄시설의 실체. 대규모 범죄 단지. 여러 동의 건물로 구성된 도시 규모의 시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철조망과 무장 경비. 내부의 병원, 미용실, 식당 등 자체 시설 완비. 여권 갱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완결형 구조. 강제 노역 실태.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를 강요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한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 사기. 로맨스 스캠. 온라인 데이팅을 통한 금전 편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온라인 카지노 고객 유치. 가상화폐 사기. 투자 리딩방 운영 및 사기. 통제 방법. 하루 15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 목표 미달성 시 가혹한 폭행과 고문. 가족에 대한 협박. 친구 3명을 데려오면 풀어주겠다는 회유. 탈출 후에도 계속되는 고통. 법적 처벌. 한국으로 귀국해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형 선고 초범도 실형.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범죄 수익금 반환 의무. 실제로는 조직이 가져갔지만. 신용 파괴. 감금 기간 동안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모든 금융 정보 탈취. 각종 대출 시도 대부분 실패하지만 기록 남음. 범죄 자금 세탁을 위해 피해자 통장 이용. 범죄 조직의 구조. 국제적 네트워크. 최상 위중국계 자본가들이 운영하는 대기업 형태. 중간 관리층. 한국인 총책들이 한국인 피해자 관리. 하부 조직. 여러 단계의 하청 구조. 한국 내 모집 책지인을 이용한 유인 담당. 자금 세탁.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정상적인 사업체를 가장한 운영.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자금 이동. 현지 정부의 문제. 부실한 수사 체계. 캄보디아 경찰의 실종 신고 접수 조건. 감금된 장소의 정확한 주소.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구체적인 연락처와 동호수. 사실상 구조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조건. 부패 문제. 체포된 범죄자들이 뇌물로 석방되는 사례. 공항에서 탈출자를 재차 체포하는 시스템. 정부 기관과 범죄 조직의 유착 의혹. 예방 방법. 위험 신호 인식하기. 다음과 같은 제안은 무조건 거부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 월 1,000만 원 이상.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 통장이나 신분증 대여 요구. 해외 취업인데 구체적인 업무 설명이 없는 경우. 비행기표와 숙소를 전액 제공하겠다는 제안. 기본 원칙. 세상에 쉬운 돈은 없다. 높은 보상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지인도 의심하라. 가장 많은 피해가 아는 사람을 통해 발생합니다. 불법을 정당화하지 마라. 모르고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즉시 신고하라.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긴급 연락처. 외교부 영사콜센터 24시간 운영.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현지 지원.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국내 신고. 탈출 시 주의사항. 공항으로 바로 가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대기. 현지 변호사나 국제구조단체의 도움 요청. 가족에게 연락해 한국에서 신고하도록 조치. 사회적 대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보 공유.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성 알리기.
교육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정부 압박 국제 공조 수사 강화 요구. 피해자 지원 귀국 후 법적 지원과 심리치료. 수요 차단의 중요성. 범죄는 수요가 있기에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기.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하지 않기. 범죄 수익으로 이어지는 모든 행위 거부. 결론.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피해는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 나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하세요. 범죄 조직은 당신의 꿈을 이용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극히 어렵습니다. 생존해서 돌아와도 인생이 파괴됩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2차 피해를 입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꿈꾸지 마세요. 끝나지 않은 위협. 범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법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색한 발음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었던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한국인 피해자를 협박과 고문으로 직접 전화를 걸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AI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를 완벽히 복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고 범죄 조직들은 단속을 피해 잠적하거나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의 단속이 강화되면 그들은 다른 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법이 약한 곳, 부패가 만연한 곳, 국제 공조가 어려운 곳을 찾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미얀마, 라오스, 그 외 다른 동남아 국가들, 심지어 아프리카나 남미까지도 그들의 다음 목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는 순간 새로운 수법과 새로운 장소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내일은 구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범죄 수법에 관심을 가지세요. 주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세요. 의심스러운 제안은 언제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범죄 조직이 진화하는 만큼 우리의 경계와 대응도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